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뇌물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사건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중에 2건의 재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10월 6일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는 2주 늦춰져서 10월 20일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연다고 합니다. 결심 공판은 이제 검사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 사람의 최후 진술 해서 결심이 있고, 그렇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판 결과를 누구보다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명, 반명 세력입니다. 자, 이들은 이재명이 낙마되느냐 마느냐,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 하겠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 며칠 전에 부천호텔 화재 현장에 소방관용 방화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불을 끌 것도 아닌데 이 소방관용 방화복,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소방관용 방화복을 입고 와서 뭐 하게요? 그 호스 들고 가서 불 끄게? 자, 요즘 아주 참 발연기의 연기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하여간 쇼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꼴불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소방관용 방화복 입고 나타나서 찍은 사진, 그 누가 제공했는 줄 아십니까? 언론사에다가 경기도가 제공한 겁니다. 경기도가. 우리 지사님, 소방관용 방화복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찍은 이 사진 많이 보도해달라라면서 경기도 제공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오버도 적당히 해야지요. 예. 자,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에 위촉했습니다. 전해철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총선에서 양문석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안산에서 이제 낙천이 됐죠. 2022년 대선 때까지는 줄곧 비명계, 반명계로 분류됐고요. 그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해경궁 김씨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자, 전해철은 어째서 김동연과 제휴를 했을까? 일단 전해철은 잘 아시는 대로 친문입니다. 친문재인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친문 세력의 대대적인 지원과 또한 뒷받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주에 김두일 TV에서 김두일 작가가 민주당 내 주요 인사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은 김동연, 양정철, 김어준, 주진우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맺었다. 얼라이언스가 바로 동맹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일일까? 제가 알고 파악하는 그 김어준 총수는 쉽게 어느 편에 서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와서 줄 서는 건 좋아하는데 본인이 직접 어느 쪽에 가서 줄 서는 거는 그분은 일생 해보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아마도 이제 양정철 씨가 끌어간 것 같습니다. 양정철 씨가 전해철하고 삼철에 묶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친문재인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 삼철이 꼽히는데요. 자, 친문 정치 세력이 이제 김동연을 대안으로 삼고 지금 민주당의 85.4%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지금 아웃사이더가 됐는데 다시 김어준 총수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 그 세력의 대안으로 김동연을 점지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사실 김어준 총수 얼마 전에 말이죠. 전당대회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가 나올 때 야유를 보낸 그런 당시 전당대회 참석자들을 가리켜서 가짜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세력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김동연을 정점으로 다시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김두일 작가가 그러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 제가 김두일 작가한테 확인해봤죠. 봤더니 여러분들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의 최측근입니다. 그분이 문건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 뭐 사실 진짜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두루두루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될 텐데 상당한 책임감을 전제로 해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겠는가. 그냥 대충 풍문으로 들어서 할 사안을 문건에 옮기진 않지요. 자, 어쨌든 이 김동연 씨와 김동연 씨를 떠받드는 사람들, 그분들의 착각은요, 이재명이 자빠지면 자기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사당국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말 악마화된 분이 있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바닥입니다. 물론 30% 회복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70%가 똘똘 뭉쳐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윤석열이 지금 정적에 대해서 뭘 해도 그건 다 그냥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꼼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코너에 몰려고 하는 행동, 이 행동에 어떤 진실과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70% 국민이? 이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것에 대해서 함께 뜻 모아서 싸워야지, 저 사람이 자빠지면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김동연이 그렇고요. 김부겸 장관, 지금 그 친문은 김동연 쪽으로 기울었는데 김부겸 장관이 정계 은퇴하지 않으셨나요? 다시 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유성 씨가 서해바다에 가서 바다가 나를 부른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와서 한 말이 뭐냐? 바다가 나 안 불렀대. 김부겸 장관님, 그대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 김부겸 장관 정말 이 정치적 센스가 거의 바닥인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미투 운동 한창일 때 그 대학로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왔는데 남자 어린이는 한남 유충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집회에 가가지고 미투 운동을 막 찬양하면서 나중에는 지금껏 우리 사회가 가볍게 치부했던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남녀 평등 문화로 인식 구조를 바꾸는 문명적 전환점이라면서 막 띄워줬어요, 미투를. 물론 당연히 부당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맞서야죠.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존엄함을 드러내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지지하지만 이 미투가 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죽었고 실려나갔고, 안 그렇습니까? 김부겸 총리님. 자, 그리고 예전에 대선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시였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홍남기 씨도 앞에서 한 말 따로 뒤에서 한 말 따로 였다는 썰이 있을 정도니까요. 재난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재난지원금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에서 어떤 반전을 이룰 모멘텀을 다 치워버렸어요.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문 대통령은 끝까지 말씀이 없으셨죠. 그렇다면 김부겸 총리가 책임을 져야죠. 자, 근데 이분이 또 지난 총선 때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누가 갖다 앉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용진을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 과연 잘한 결정인지 이해가 안 된다. 양문석, 김우영 등 막말과 관련되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당이 미적거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수구 언론, 민주당이 잘 되는 걸 1도 바라지 않는 이 수구 언론들의 그 선동에 휘둘려가지고 박용진을 살려라, 양문석, 김우영을 날려라, 이랬던 것입니다. 주로 친문 후보들이 아웃된, 또 반명 후보들이 아웃된 곳에서 이들을 살리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김부겸 총리,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집으로 꺼지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살더만요. 자,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 21.7위 김경수 전 경남지사, 20%가 김동연 지사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친문은 김경수 쪽으로 줄을 안 서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부겸은 말이죠. 이게 김부겸은 7.2%. 전체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에게 상대가 될 만한 민주당 내 경쟁자 누구인가? 예, 김부겸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85.4%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도 100% 친명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친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반명으로 커밍아웃한 어떤 후보는 처음엔 1등, 나중엔 2등 하다가 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원들의 심리가 어떠한지 대략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고 나면 민주당 당원들이 퍽이나 김동연, 김부겸 같은 조무래기들을 갖고 대안으로 여기겠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김동연을 띄웁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김동연 한번 네이버에서 치시고 기사 보세요. 이재명의 대항마 잔뜩 축혀 세웁니다. 예, 한 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써본 일이 없는 언론들이 막 김동연이 대안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있어요. 김부겸도 띄우고 말이죠. 오늘 김부겸은 김현정의 뉴스쇼 나왔더군요. 대표적인 반명 방송. 네. 자, 김동연, 김부겸이 대안이니 이재명이 사라지면 그들을 찍어라. 여러분, 한 번도 민주당이 잘 되는 걸 바란 적이 없는 자들이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고성국 씨 친박으로 넘어갔을 그 시기에 고성국 씨가 2012년에 했던 논평이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가 결국 나온 거 아니에요? 김두관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여권은 어려울 것이다. 당시 여권은 이제 이명박 정권 때였으니까 새누리당을 말하는 것이겠죠. 김두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국이, 친박이. 그 믿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하다 못해 그래 탁견이야 명견이야 이러면서 그 말을 새겨들은 사람이 바로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두관입니다. 경남도지사 던지고 대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탈락했고 또 그 경남도지사 자리는 홍준표한테 넘어갔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똑똑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동연, 김부겸 따위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이들의 반명 마케팅,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